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에 읽는 논어입니다. 지은이 최종엽, 펴낸 곳 윤어북스입니다. 저자는 여러 방송 강연을 비롯하여 연간 100회 이상 강연을 하고 있는 인문학 강사입니다. 40대 중반에 자의반 타의반 대기업을 퇴사하고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논어를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50에 흔들리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공자의 말과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논어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흔들리는 50대, 60대에게 새롭게 도전하라고 용기를 줍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에 중국 산동성에서 태어나 대사구의 벼슬에 올랐으나 56세에 노나라를 떠나 14년 동안 중국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68세에 노나라로 돌아와 학문을 정립했습니다. 공자는 15세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0은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지천명의 나이에도 아직 흔들리고 있다면 일관성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50.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세 학문에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위정편 4장.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1980년대 후반 20대 청년 가객 유재하가 부른 노래 가리워진 나의 길입니다. 25세 나이로 단 한 장의 앨범만 남기고 떠난 싱어송 라이터인 그가 살아있다면 올해로 60이 됩니다. 25세의 그 가객보다 30년을 더 살아 57,000명이 되고 60 이순이 되어도 가려진 그 길을 여전히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지도 모릅니다. 나이 50에 천명을 한 공자. 공자는 30 즈음에 사학을 열 정도로 학문적 독립을 합니다. 특히 30대 초반 주나라 주도인 나급을 방문하여 노자를 만난 이후 공자 사학을 찾는 제자들의 수가 급증했다고 하니 경제적인 독립과 사회적인 독립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30대 중반에는 망명길에 오른 노나라 왕과 함께 제나라로 가서 정치를 논하기도 했습니다. 공자의 40대는 난을 일으킨 양호가 공자를 초빙했으나 가지 않았다는 48세의 기록이 유일합니다.
공자는 사십을 불옥이라 했습니다. 불옥은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특히 사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나이 40쯤에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공자는 젊어서부터 정치를 하고 싶어 했지만 노나라 실세였던 사만의 저지로 50이 넘어서야 가능했습니다. 전쟁과 패권이 넘치는 격변의 춘추시대였지만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천명으로 생각했던 공자는 50대 초반에 왕의 부름으로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공자의 천명은 화평의 시대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였습니다. 살아가는 이유를 스스로 정하는 것, 바로 지천명입니다. 공자는 바른 정치를 실현함으로써 평화의 시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웃 제나라와 노나라의 실세였던 계시의 농간으로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14년여 동안 7개 나라를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결국 공자의 지천명은 노나라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이순으로 대변되는 60대 대부분을 풍찬노숙 이국에서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무시 속에서 60대를 보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타인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열정과 천명을 가진 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의미입니다. 천하조유에서 돌아온 68세 공자는 천명을 이룰 방법을 바꿉니다.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기에 방법을 바꿔 춘추를 쓰고 시경을 편찬했습니다. 73세의 나이로 노나라 곡부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60에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에서 20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에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쑥날쑥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의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50에 들리는 유재하의 노래에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지만 자신의 천명에 이끌려가듯 떠나는 이는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5세의 가객이 노래한 지 30년도 더 지났지만 가리워진 나의 길을 누군가는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는 반밖에 해결하지 못한다. 재화. 석공이 정치에 관해 물었을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자로편 16장. 초나라 변방의 경대부였던 석공이 오랜만에 초나라를 방문한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 물었습니다.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찾아오게 하는 것이 정치다운 정치라고 답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백성들을 잘 돌봐 그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즐거워지면 소문을 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찾아드니 나라는 점점 부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춘추시대에는 나라 사이의 국경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비교적 쉽게 옮겨 다니곤 했습니다. 특히 춘추 전국시대에는 우수한 지식인들이나 전략가들이 열국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통해 등용되기를 갈구했는데 이들의 기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실력 있는 인재를 제대로 대우한다는 소문이 돌면 천하의 인재들이 구름같이 몰려들곤 했습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인재를 등용하여 패권국이 되고자 했기에 석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께서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 돈으로 모두 해결될 줄 알았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입니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어린애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가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수없이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마구 두들기는 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어린애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나무 아래에서 밤 한토를 주었는데
다른 사람이 빼앗아갔기 때문이었다. 아, 세상에 이 아이처럼 울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 벼슬을 잃고 권세를 잃은 사람들, 재화를 손해본 사람들과 자손을 잃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들도 달관된 경지에서 본다면 다 밤 한 톨에 울고 웃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학업을 마치면 누구나 일을 시작합니다. 빠르거나 늦기는 해도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도시 사람이나 시골 사람이나 미혼이든 기혼이든 독립해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하고 가족이 하나둘 늘기 시작하면 직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월세도 가슴 뛰는 행복이지만 시간이 가며 전세가 필요한 이유가 넘쳐나고 자가주택이 필요한 이유가 너무도 많아집니다. 은행 융자금이 집값의 반이 넘어도 생애 처음으로 우리 집을 장만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뛰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없는 인생이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50이 되며 깨닫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 혼자 병원에 보내놓고 상사 눈치가 보여 외출도 못하고 회사에서 끙끙대고 있었던 이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6년 동안 6번의 운동회가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큰아이와 작은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 일주일에 단 하루, 일요일도 한 달에 겨우 2번밖에 쉴 수 없었던 이유. 휴일이면 놀러 가자는 아이를 내치고 피곤함에 잠만 자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월세를 지나고 전세를 지나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그동안의 미안함과 소홀함을 다 이해받고 박수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멋진 차와 아파트만 있으면 그동안의 소원함을 메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화 만사성,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행복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많은 것을 희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1순위, 가족은 2순위, 내 꿈은 3순위가 되어 나이 50을 맞이했습니다. 돈으로는 반만 해결할 수 있다. 50이 넘으면 재와 만사성이 아니라 가와 만사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안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오래된 격언이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먼저 근자열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형제자매들의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죽을 것 같이 보고 싶어 결혼한 사람도 수십 년 화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곁에서 지켜줄 것만 같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그동안의 불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좋았던 형제간의 우애도 유산 상속의 갈등을 거치면서 서먹서먹해지기 쉽습니다. 재와 반사성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다는 걸 나이 50이 되면 알게 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형제는 형제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월급이 하나님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모두 이해합니다. 하지만 공허가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주왔던 형제들도 부모 장례식이 끝나면 서서히 갈라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마음속으로야 우리 형제들은 다른 집안의 형제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상속 문제가 현실이 되면 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며 인생이 씁쓸해집니다. 돌아서면 후회하지만 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신을 보며 힘없이 삶을 되돌아봅니다.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가 불편해집니다.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 역시 불편해집니다. 누가 화를 내든 아이들은 몇 배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를 내며 출근하면 회사 일이 엉망이 됩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가화 만사성입니다. 부부가 화목하면 재화 반사성입니다.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50에 극복해야 할 제1의 위기, 건강. 색과 냄새가 좋지 않거나 익히지 않은 건 먹지 않았고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다. 향당편 8장. 논어 향당편에는 공자의 평소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 모습을 마치 파노라마 영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자의 식습관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공자께서 대사구라는 고관으로 삶을 누렸던 짧은 기간의 기록으로 공자의 까다롭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공자가 비교적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엔 철저한 식습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정제한 쌀로 지은 것을 즐겼으며 회는 가늘게 썰어 드셨고 쉰밥과 상한 생선, 부패한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빛깔과 냄새가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잘못 조리되었거나 때하는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멀리했으며 어울리는 장이 없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많이 먹었으나 밥의 기운을 이기지 않게 했으며 술은 정해진 양 없이 마셨으나 어지러울 정도까진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술과 포는 먹지 않았고 생강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적당하게 먹고 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제사 음식은 밤을 넘기지 않았고 집에서 제사 지낸 고기는 3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그 이상 넘기면 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먹을 땐 대화를 피했고 잠자리에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공경한 마음으로 고시래를 했습니다. 당시 73세까지 장수했던 공자의 식생활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2500년 전에도 이렇게 까다롭게 식습관으로 관리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에 시작해야 하는 건강관리. 평균 수명은 늘어도 삶의 질은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의 습격,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드는 황사와 모래바람, 여름엔 냉기에 겨울엔 온기로 꽉 막힌 실내 공기, 도시 매연, 전국에 강에 퍼진 녹조, 매년 더 뜨거워져 적응하기 힘든 기후, 끝을 모르는 상하 간의 갈등,
더 깊어만 가는 빈부격차, 점점 예민해지는 감정,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해결점이 없는 불평등한 사회, 증폭되어가는 분열, 가정폭력과 성폭력, 광분하는 가짜뉴스, 지식인의 부정과 사회적 리더들의 부패 등 벗어나기 힘든 스트레스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이야말로 온전한 건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50이 되면 건강의 적신호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건강의 적신호가 가장 먼저 켜집니다. 50이면 많은 이가 조직에서 물러나거나 밀려납니다. 정년퇴직까지 버틴다고 해도 60쯤엔 결국 떠납니다. 사회적 연결에서 멀어지니 정신적 건강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간의 대우와 인정으로부터 소외되면서 스스로 격을 따지고 권위를 바라는 보수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며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의 소리가 시작되기 쉽습니다. 평균 수명과 평균 건강 수치가 아무리 높다 해도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면 공허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50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건강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과제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50은 노년의 청년기. 패족이 된 이후 방황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파손되거나 찢어진 것을 가지고 어루만지고 다듬어 완전하게 만들어야만 바야흐로 그 공덕을 찬탄할 수 있듯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야 훌륭한 의원이라고 부르고 위태로운 성을 구해야 이름난 장수라 일컫는다. 대대로 높은 벼슬아치의 자제들이 좋은 옷과 멋진 관을 쓰고 다니며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못난 자제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저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50고개에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잘난 집안의 자손들처럼 극소수일 것입니다. 부자가 부자를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만의 길을 걸어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50이 넘어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 한 분야의 획을 그을 수 있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자께서 나이 먹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하게 만든 재밌는 일일 것입니다. 조직을 떠나는 요즘 50대를 다선 선생이 봤다면 아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풍요롭게 인생 후반을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면서 행복한 인생 후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려야 명의라 불리고 위기에서 일어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야 훌륭한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부모를 잘 만난 덕에 부를 이루고 가문의 이름을 떨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
준비한 것 없이 밀려 퇴직한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이죠. 물론 모든 이가 다 훌륭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필요도 없겠지만 퇴직 이후에도 열중할 것이 있고 시간 가는 것도 잊을 만큼 몰입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건강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빅토르 유고는 40은 청년의 노년기이며 50은 노년의 청년기다 라고 했으며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큰일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나이 들어도 청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인생을 파고드는 치명적인 환경과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고환이 잘리는 치욕적인 궁형을 당하면서도 사기라는 역사서를 펴낸 동양 최고의 역사가 사마천. 유배지에서 18년이나 보냈지만 조선 최고의 학자로 우뚝 선 다산 정약용. 그리고 50이 넘어 제주도로 유배 갔던 추사 김정희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극한의 생활 속에서도 추사체로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방향.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자로편 17장. 공자의 제자 자아가 거부라는 지역의 읍제가 되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하여 물었을 때 공자께서 정치란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작은 이익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지만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작은 이익을 돌보게 되면 큰 일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용두사미로 그치기 일쑤입니다. 조직의 리더들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을 때는 전임자를 비판하며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전임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거나 사사롭고 작은 이익에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말라는 공자의 조언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비단 정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일이 대체로 그러합니다. 공자는 50이 넘어 그토록 바랐던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중도제라는 작은 읍의 읍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사구로 발탁되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로 노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천명으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른이 되어 그간의 삶을 회고하며 50을 지천명이라 한 것입니다. 방향을 무시하고 달린 결과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지만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는 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지만 되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달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흔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출근, 퇴근, 출근, 퇴근하며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월차도 자유롭게 용납하지 못한 채 마음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한 치열함 때문이었습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생겨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에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에 어떤 의심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50이 되어 되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천명의 방향 긋기 50. 이제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경쟁의 시간,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50에 명예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꺾일 만큼 치명적인 건 아닙니다. 60의 정년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허전하고 크고 작은 상실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50, 60을 넘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미래의 희망을 꺾을 만큼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직장 일에 열중하다 보니 책을 멀리했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시간적인 여유로 마음껏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조금 더 장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미래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혹여 지금까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주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답답해하지 않으면 일깨워주지 않았고 표현하려 애쓰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쳐 주었을 때 스스로 세 가지를 알아내지 않으면 반복해 가르치지 않았다. 수리편 8장. 재능이나 사상 등을 열어주고 비게 해 일깨워주는 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공자의 독특한 교육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자는 학생 스스로가 궁금한 걸 밝혀내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일깨워주지 않았습니다. 전전긍긍하지도 않는 학생에게 미리 가르쳐봐야 조작만 될 뿐 크게 득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 스스로가 잘 표현하고 싶어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논어는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공자의 대답으로 마무리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질문하면서 이미 반을 배우고 대답을 들으면서 나머지 반을 익혀 학습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세 개는 스스로 알아서 찾는 자세가 보이지 않으면 공자는 제자를 다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밀려온 삶에서 주도적인 교육이 아닌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는 50은 되어야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30, 40에도 능히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체적인 삶은 지천명 정도의 나이는 되어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20여 년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났습니다. 미래 20년에 비하면 지난 과거 20년은 순간입니다. 졸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몇 번의 이사와 한두 번의 이직 혹은 전직, 양가 부모님들이 한두 분씩 돌아가시고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자신감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시기가 되면 무엇이 주체적인 삶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이 왜 이렇게도 헝클어졌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단 한순간도 대충대충 살지 않았는데 50에 되돌아본 과거에 그 어떤 일관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인에게는 개인의 목표와 자신을 정조준하는 일관성에 대해 많은 조언을 했지만 정작 자신에겐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건 주인의 삶이 아닌 손님의 삶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선택할 때도 학교와 전공을 선택할 때도 주도적이지 못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했으나 시작과 끝은 부모님과 형제들, 선생님과 성적이었습니다.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내가 입학시험을 봤지만 전공의 의미도 몰랐고 합격할 정도의 성적도 아니었습니다. 전기를 놓치고 후기 대학에 입학했으나 대학과 전공이 내 것이 되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전공과 서먹서먹 가기만 했습니다. 4년을 공부했지만 겉돌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회사 업무가 재밌을 리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인데도 늘 무거운 부담을 느끼면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5년을 반복하면서도 손에 익지 않는다는 게 늘 스트레스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은 처신이었습니다. 일주일 혹은 한 달이 걸리더라도 마음 먹고 달려들어 몰입했다면 업무에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습니다. 힘들더라도 한번 고생해서 기술이건 방법이건 터득해 놓으면 마음고생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공도 업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내 발로 용기 있게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부모님의 문제였고 형제들의 문제였으며 아내와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의 문제였기에 이길 용기가 없었습니다. 밀어가는 삶으로 내가 아닌 아들의 삶으로 내가 아닌 부모의 삶으로 내가 아닌 남편 혹은 아내의 삶으로 내가 아닌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의 삶으로 살아온 삶이기에 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이 고리를 자르고 싶은 욕구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50이 넘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밀려온 삶이 아닌 밀어가는 삶이 주도적인 삶입니다. 떠밀려 도착하는 곳보다는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는 게 주도적인 삶입니다. 가는 길에 얻어 타고 가는 드라이브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운전하여 가는 드라이브가 더 즐겁습니다. 50은 주도적인 인생으로 터닝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50은 타인의 삶에서 내 삶으로의 노선 변경이 가능한 때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답답함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끌려가든 끌어가든 인생의 종착역에 서면 각기 다른 평가가 기다리겠지만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보다는 내가 끌고 가는 삶이 더 매력적인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매력적인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스스로 답답해하고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그 어떤 개발도 어렵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을 세우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조직에 순응하는 체득된 습성으로 내 뜻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학교도 군대도 회사도 그저 시키는 것만 잘 해내면 되는 시간의 축적 때문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두지 않아서였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답답함이 생깁니다. 간절한 꿈이 있어야 달성할 방법을 찾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스스로 애쓰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50은 자기 개발하기에 적당한 나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당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 아닌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20대에 느낄 수 없는 여유가 있어 유리합니다. 30대에 느낄 수 없는 해방감이 있어 유리합니다. 40대에 느낄 수 없는 자유가 있어 유리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게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있어야 진정한 자기계발이 가능해집니다. 자기계발이 되면 자기 주체적인 삶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50에 읽는 노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